CEO 리포트 2월 1주차. 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.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CEO 리포트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. 저는 현장에서 우리 법인 대표님들과 법인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. 실제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대표님들의 어려움들, 고충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. 앞으로 정말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,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알기 쉽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1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이 요즘 많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요. 어떻게 설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소식은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설 명절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걱정입니다. 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좀 처해 있는데요. 우리 대표님들께서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 부분이나 우리 거래처에 보낼 감사 선물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 동안 8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수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37%의 기업들만이 근로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. 평균 48만 2천 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좀 전년 대비해서요, 13.4%나 감소하였는데요.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은 연봉제 실시로 인한 미지급 비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이 연봉제 실시뿐만이 아니라 경영 곤란으로 인해서 미지급하겠다라고 답한 비율도 12.9%나 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좀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설 상여금을 정액으로 좀 지급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요, 기업의 자금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은 결과로 전년 대비 14만 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. 반대로 정액 지급이 아닌 기본급의 정률로 지급하는 기업 비율은 비교적 좀 자금 상황이 좋아서 전년 대비 상승된 평균 60.1%의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중소기업 간의 자금 확보 능력 차이가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씁쓸합니다. 하루빨리 좀 이런 위기들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으로는 설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예상하고 있는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.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납품대금 조기 회수가 좀 꼽혔고요. 두 번째로는 결제 연기,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 차입 순이었습니다. 특히 납품대금 조기 회수와 금융기관 차입 방법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. 이 대기업에서 좀 빨리빨리 자금을 집행해줘야 이 중소기업에서 좀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, 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는다면 이게 지금 대출로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요. 이게 참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. 이 현실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의 자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좀 차입받는 수밖에 없는데, 좀 이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.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신규 차입을 좀 받으려면 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상황이 좀 좋아야 하는데요. 그러려면 2020년 결산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의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소개받은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자, 2020년 결산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, 우리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
바로 가지급금입니다.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,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다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고 증가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가결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물론 가결산을 먼저 하시려면 대표님 좀 귀찮으신 건 있겠죠.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한 거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여줘야 되니까 보내주고 나서 이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. 그리고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원장까지, 계정별 원장까지 확인하셔서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자로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가지급금의 그 원금을 확인하셨다면 인정이자가 얼마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인정이자는 아무래도 직접 상환하시는 게 좀 유리하죠.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인정이자는,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의 인정이자는 영업외 수익으로, 그 다음에 그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리고 이자 수익이 만약에 결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강제적으로 세무조정이라는 걸 걸치게 되는데,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,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가지급 인정이자를 영업의 수익, 이자 수익으로 잡지 않더라도 세무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의 과세 표준은 증가하게 돼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대표님 같은 경우 직접 내시느냐 직접 내시지 않느냐,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인정이자 부분이 원금의 가산이 될 수도 있고, 만약에 가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, 원금이 가산된다고 하면 좀 더 심각하겠죠, 문제가. 가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님은 그만큼의 소득세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세금과 그다음에 법인의 세금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뭐 꼭 지금 반드시 상환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, 물론 그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상환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으시겠죠. 특히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가지급금은요, 대표님하고 법인하고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상환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지급금이 상환이 되어 있지 않는다. 여기가 특수관계자가 종료되는 시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대표님이 회사를 그만두시거나, 아니면 대표님이 회사를 누군가에 넘기시거나, 아니면 회사를 폐업하거나, 아니면 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불행하겠지만 갑자기 뭐 사망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는 가지급금 원금이나 그 다음에 그 미상환 이자 부분을 전부 합쳐서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건 가지급금이 한꺼번에 대표님의 종합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대표님이 상여 처분하니까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여 처분하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비용 처리도 되지 않아요. 즉 다시 말하면 법인은 법인대로, 대표자는 대표자대로 세금을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지급금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완전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꼭 지금 갚아야 될 건 아니지만, 하지만 언젠가는 갚으셔야 된다. 그래서 그 언젠가는 갚으셔야 될 상환 스케줄이라든가 그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 전문가들과 함께 그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들을 잡고 함께 이걸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대표님께서 적어도 얼마만큼 있는지, 그리고 이 가지급금이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이자를 내면서 그냥 단순하게 대여금 원금만 가지고 있는지, 아니면 얘를 계속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원금에 가산시켜 가는지, 아니면 재무제표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세무조정으로 나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,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실 때, 가결산을 보실 때 정식적으로 계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한번 미리 체크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약속을 좀 드리고요. 이 결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시거나 이 가지급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다면
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.